앞서 살펴본 대로 이재명 전 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장동과 고발 사주 의혹으로 피고발인 신분이 됐는데요. 각종 의혹 제기에도 오히려 지지세는 단단히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른바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양쪽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대장동과 고발 사주 의혹, 악재라는 말이 좀 무색한 듯 싶습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여야 양강의 지지율 한마디로 요지부동입니다. 두 주자의 지지율 격차도 28.3% 대 28%, 말 그대로 초접전 양상인데요.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탈환이냐, 양 진영이 첨예한 맞대결을 벌이고 있죠. 정권의 향배가 달린 상황에서 우리 후보의 도덕성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신경 쓸 시간에 남의 눈에 티끌을 공격하는 게 어찌 보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양 진영의 주요 타깃이 된 두 주자, 보시는 것처럼 갈수록 비호감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전으로 꼽히고 있죠.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당시 트럼프와 클린턴 후보의 비호감도 각각 61%와 54%에 달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주자의 비호감도 결코 여기에 뒤지지 않는 수치입니다. 비록 상대 진영에겐 왕비호지만 같은 진영에선 두 주자 모두 보배와 다름없습니다. 어떤 의혹에도 흔들림 없는 탄탄한 지지세,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똘똘 뭉치는 모습인데요. 민주당 대선 경선에도 이런 현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주말 2차 슈퍼입구 투표 결과 이재명 지사의 압승이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최대한 환수한 것에 대한 격려와 또 앞으로도 토건 세력, 우리 사회의 기득권, 부패 세력과 더 치열하게 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누적 득표율 54.9%, 결선 투표의 기준이죠. 과반 이상을 여유롭게 확보했습니다. 결선에서 대역전극을 꿈꿨던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선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인데요. 그렇다고 희망의 끈을 놓을 순 없겠죠. 여야 모두 1위 후보가 피고발인이 돼 있는 전례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안심되는 길로 가시는 게 좋겠다. 검증된 사람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온당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남은 선택지, 결국 이 지사를 향한 공세뿐인데요. 앞서 국민의힘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이 되자 이 지사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했죠. 이 지사가 응수에 나서자 다름 아닌 이 전 대표가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한 전 직원이 그 뇌물 받고 부정행위하면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성남도시개발본부장과 성남시장의 관계가 한 전 직원과 대통령의 관계에 비유할 만한 것인가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 지사가 후보에서 물러나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선 특별히 말하기 싫다며 언급을 피했는데요. 대신 이 지사의 홍보 영상 한 대목을 언급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책임은 입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입니다. 이 전 대표는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1위 후보 위기는 민주당의 위기이고 정권 재창출의 위기입니다. 대장동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불안을 안고 대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경선 당장 이번 주말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9일 경기와 10일 서울 경선, 그리고 마지막 슈퍼위크 투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오늘도 결선 투표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기 어려운데 이런 상태로 본선에 직행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이냐. 그런 데 대한 우리 선거인단 그리고 고위당원들, 대의원들의 고민과 판단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정치권의 판단은 다릅니다. 대장동 문제에 있어 낙박 연대를 이뤘었죠. 박용진 의원도 결선 투표 가능성은 조금 낮게 봤습니다. 일단 대장동 사태가 우리 경선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 같다. 당원들은 아마 경선 이후를 벌써 보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낙박 연대를 향해 낚싯대를 들이었죠. 대장동 특검을 미끼로 말입니다. 이낙연 후보라든지 아니면 박용진 후보 같이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 굉장히 양심이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응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곤란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이낙연 캠프에선 특검보다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요구하고 있죠. 박용진 의원도 특검에 대해선 선을 그었는데요. 일단 수사 상황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말에 의하면 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아니, 그거 가지고 냄새만 풍기고 이럴 게 아니다. 그래서 수사당국에 협조할 거 자기들도 협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대표는 오히려 민주당 내 다른 파벌이 자료를 들고 있을 거다 의심을 했는데요. 딱히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 언론에 보면은 언론사들이 단독 기사를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요. 야, 우리는 진짜 이 민주당 내 구조도 파악 못 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다 알지? 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강한 의심이 갑니다. 직접적인 증거 대신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과거 사례를 소환했는데요. 박근혜 씨와 이명박 씨가 다퉜던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상황을 상기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고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왜 덮고 있습니까? 고곡 땅이 어디다고요? BBK가 어디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청와대도 행정부도 산하기관도 최태민의 일족이 장악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당시 양 캠프가 쥐고 흘렸던 내용들 결국 모두 사실로 드러났죠. 다만 진실 확인에 오랜 시일이 걸리긴 했습니다. 민주당 내 파벌에서 설령 관련 자료를 들고 있다고 한들 이를 공개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확실한 증거, 스모킹건이 있지 않는 한 말입니다. 괜히 의혹만 제기했다간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겠죠. 국민의힘 대변인이란 딱지는 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민당 대선 주자들 검경의 신속한 수사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를 경찰도 하고 검찰도 하고 있는데요. 속도 조절을 하거나 눈치 보거나 정치적 상황으로 이게 정치적인 계산 이런 것들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경고성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속도전이 필요한 일이다. 빨리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합수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결정하면 바로 이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LH 사건 때 저희가 합수본을 통해서 조사를 바로 들어간 전례가 있고요. 진실을 밝히기 쉽지 않다는 건 의혹에서 벗어나기도 쉽지 않다는 거겠죠. 이런저런 의혹에 피고발일 신세가 돼버린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 이미 네거티브성 딱지가 여기저기 붙어 선의의 경쟁이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톡순 한마디 지난 JTBC 대선 영상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린 또 한 번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책임은 우리의 몫. 그래서 다시 국민, 그래서 다시 민주주의.